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제 즐거운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테슬라를 축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하얀마음님, 감사합니다. 아마추어적이란요. 굉장히 높습니다. 다들 이 구독자님들이 저와 함께 오래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제가 못 보는 것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김동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포드가 일종의 실적이죠. 그냥 정리한 이런 상세 데이터, 내부적인,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이 많이 화제인데, 그걸 좀 깊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포드가 결국 이제 전기차 만들어서 작년에 대당 2만 달러 넘게 손해를 봐서 결국 3빌리언 넘게 이제 손해를 본 거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흑자입니다. 왜냐면 내연기관이 끝내주게 돈을 그래도 꾸준히 전기차에 비하면요. 그래서 잘 벌어주고 있어가지고, 흑자는 냈지만 전기차에서 참 손실이 크죠. 그에 반해 테슬라는 작년에 전기차 한 대당 10,000달러 이상씩 벌었습니다. 저쪽은 20,000달러 이상씩 손해보고 있고, 이쪽은 10,000달러씩 더 이상 벌고 있죠. 이게 좀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게 무슨 이유냐면은 작년에 포드가 전기차 부분 미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당연히 테슬라고요. 그거를 쫓아갈 뻔하다가 리콜 영향과 배터리 영향으로 무너진 GM에 이제 볼트가 있고, 현대기아차가 갈 뻔하다가 IRA 맞고 그게 또 주저앉아서 아이러니하게 멕시코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마기가 참 재밌죠.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물론 북미니까 혜택이 있지만, 그래서 2등을 한 업체가 결국 손해다. 그러니까 포드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현재 레거시 자동차, 내연기관을 주로 만드는 회사들의 속내가 너무 잘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포드가 2026년에는 마진을, 그러니까 프로핏을 턴업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이제 흑자를 보겠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만들어서. 물론 월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월가가 굉장히 테슬라의, 그러게요, 많은 광고비를 이런 자동차 회사들한테 받을 텐데도 이제는 사실에 입각해서 도저히 팩트를 벗어날 수 없었나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스캡티컬,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4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흑자가 날지는 제가 봐도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2020년 마진을 보면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참, 그쵸. 우리의 인산철 얘기를 또 하게 생겼는데, 참 이 플랜에, 포드의 플랜입니다. 참 싸구려 인산철. 한국에서 많은 비난이 있지만 싸구려인데, 글쎄요, 인플루언서들과 한국의 많은 기자분들이 맞을지, 아니면 포드, 전 세계 그래도 꽤 이름을 날리는 포드의 플랜, 포드 CEO가 하는 말이 맞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세상이라. 근데 여기까지는 뭐 제가 예측한 대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얘기했던 게 고스란히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로 한치 앞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스케일을 올려도, 현재 상황에서 대량 생산을 해도 적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이야 별로 안 만드니까 적자지, 지금 이제 규모를 늘리면은 충분히 테슬라처럼 흑자가 될 거다.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규모의 경제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포드는 디자인 플러스 엔지니어링을 해도, 두 개를 해도 적자입니다. 마지막 방점을 누가 찍냐면 배터리가 찍습니다. 뭐 어덜은 이제 다른 조건들이겠죠. 이게 다 돼야지, 8%는 일단 고사하고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야지 전기차를 만들어서 흑자가 나는 겁니다. 대량 생산해도 안 되고요.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측면적으로 이제 테슬라와 같은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죠. 제조 혁신 이런 거 해도 안 됩니다. 배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해법이 이게 참 자동차 회사들과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입장이 참 이렇게 판이하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속내는 다르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삿바 싸움이겠죠. 자기 제품이 좋다라고 광고를 해야지, 나 별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감안하고 저는 그냥 개인 채널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요의 포인트가 인산철입니다. 예, 미국은 기후도 다양한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도 이게 주력을 해서 이걸 인하우스로 만들고 더군다나 이건 CATL이죠. CATL한테 라이센스 받아서 인산철을 주요하게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하겠다라는 게 포드의 플랜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에 흑자를 보겠다가 골자입니다. 제가 너무 자동차 회사들을 너무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작년에 2등한 회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GM이든 현대기아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런 문제, 이런 구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하우스에 싼 인산철을 주도적으로 많이 팔아서 그렇죠. 참. 근데 이 배터리 회사들이 이걸 왜 싫어할까?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인산철의 그 프리커서가 너무 쌉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확대되더라도 이 싼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시장이 확대될지언정 현재 하이니켈의 주력인 한국 업체들의 매출이 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제 생각이 저는 이렇게 예측했었지만 이젠 대놓고 포드가 좀 급진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자동차 회사들이 대동소이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는 상당했습니다. 그 파괴력이. 지금은 한치 앞을 못 보는 데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이 섣불리 그러니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적의 선반영. 페드가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렸죠. 그리고 트레저리 yiel드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웃긴데요. 환율도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죠. 근데 환율이 내려가네요. 이런 거 보면 이 기적의 선반영 안 올린 게 아닌데 예전에 요즘은 잘 제가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말고는 잘 보지 않는데 예전에 이 금리 막 올릴 때 안 올린 게 아닌데 지금 말 똑바로 전하라고 그래서 좀 똑바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게 항상 기적의 선반영. 왜냐하면 올린 건 올린 거고 페드 의장이 이제 더는 좀 강하게 올리기는 어려운 이제 사실상 거의 끝물이 보여지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흘러나와서 그게 더 시장을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면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언론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금리 차가 나면 날수록 한국 자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페드가 힘이 빠졌다는 둥, 쫄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배우신 분들도 너무 하시는데, 글쎄요, 전 지금까지 페드가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분들도 제 생각에는 그 부분,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페드가 하는 일의 첫 번째 목표는 국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꾸 이걸 가지고 파생되는 그 효과나 후속 얘기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서 자꾸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더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페드가 존재하는 이유는 maximum employment입니다. maximum employment 고용이 첫째예요. 고용을 maximum 하는 게 얘들의 첫째 목표고 그 다음이 stable price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입니다. 이 세 가지가 페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고용이 탄탄한데 프라이스는 스테이블한지 모르니까 올리는 게 많고 이 기존에 의해서 어느 정부 기관이든 특히 중앙은행이든 정부의 큰 입장은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급등하는 것도 싫고 급락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근데 롱텀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약간의 인플레이를 줘서 서서히 오르는 천천히 그런 확장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이게 페드나 모든 정부의 1차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주식이라든지 다들 부자가 되길 원하니까 자산을 빨리빨리 부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인드라든지 현실 프론티어에서 일하는 경영인들은 그쵸 돈을 풀어서 돈을 구하기가 쉽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의견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얘가 존재하는 이유다. 지금 미국의 고용은 엄청 탄탄합니다.
근데 프라이스는 스테이블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이드도 물론 그리고 파생되는 효과도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웨이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 본질은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러니까 한두 번 더 올리고 올해 안에 내리는 거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기적의 선반영. 너 그렇게 얘기했어도 내릴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패드의 힘이 약해졌냐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관심 갖는 거 봐서는 그렇게 힘이 약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스테이블 프라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터지면 항상 일이 터질 때마다 금리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뭐 베이비 스텝으로 내렸습니까? 그냥 미친 듯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리는 건 뭐 총알같이 내려가더군요. 돈 뿌리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말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그 정말 아주 그 큰 침체 없이 서서히 지금 이걸 잡아가는 게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작두 타는 것 같으니까 앞날이 불안정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면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욕을 먹었지만 자꾸 시장은 어떤 좋은 부분과 사람들 특히 한국 언론사들은 선반영 이것 때문에 저도 여기 휩쓸려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올린 거 아니라고 말 똑바로 전하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장은 재미나게 참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죠. 올리긴 올렸습니다. 금리는 역대 차이로 벌어졌다라는 점. 자, 이제 돌아와서 포드 얘기인데요. 배터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NHTSA가 참 재밌는 게 회사가 리콜을 때리고 자진 리콜을 하더라도 조사합니다. 참 관리감도 끝내주죠.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포드의 내연기관의 속사정과 제발 테슬라의 리콜에 물론 중요한 리콜도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리콜은 정말 수도 없이 터지고요. 수백만 대 터지고 1년에 못해도 1000만 대 이상은 타격을 먹습니다. 늘상 있는 건데 테슬라 조금 할 때마다 언론이 얼마나 참 그렇게 설레발을 친 건지 그래서 할 얘기가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F150에 대해서 NHTS는 리콜 때린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탭이 캐소드랑 이 에노드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숏서킷이라는 거죠. 인터널 숏서킷이 닿아서 생겨서 근데 당연히 그게 닿으면 터지겠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궁금했는데 뭐 여기까지 찾은 걸로 하이 스테이트 오브 차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왜 붙었냐가 더 중요할 텐데 근데 뭐 NHTA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루트 커즈를 찾았다고 뭐 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NHTS에도 또 따로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냈더라. 아무쪼록 잘 대량 생산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적자라는 거 다시 한번 적자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해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원재료든 배터리 가격이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인산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가격이 내려가야 되니까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입장을 제가 너무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포드 리콜 130만 대 브레이크 뭐 호스에 뭐 문제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무려 130만 대 2013년부터 2018년 이게 당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리콜 얘기하면은 무려 130만 대. 참 이런 거 보면은 차를 못 타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포드 오늘 얘기하다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역시 리콜 130만 대입니다. 적지 않죠. 포드를 찾다 보니까 포드 다음으로 동일한 요 기간에 지금 23일이죠. 현대기아차 또 리콜 나왔더라고요. 57만 대나 리콜을 그 토히치에서 주로 SUV들인데 산타페 최신 모델까지 해당이 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산타페 플러그인 뭐 해당 모델은 차고에 세우지 말랍니다.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히치에 이제 전선이나 하니스 들어가는데 거기서 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무려 57만 1000 대가 해당이 돼서 파크 아웃사이드 밖에 세우랍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일 웃겼던 걸 하나 갖고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마 기아보이즈가 그걸 훔쳐갈 거다라고 답글을 달더라고요. 아무쪼록 좀 이 도난 사고 및
이 리콜도 잘 해결되길. 근데 이거 가지고 현대기아차 망하진 않잖아요. 리콜 이렇게 터져도. 포드 뭐 브레이크 130만 대 당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은 리콜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예,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간혹 옛날에도 테슬라 리콜 왜 얘기 잘 안 하냐. 아니 다른 회사 보면 더 심한데 뭐 가끔 얘기를 하지만 그거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물론 옛날에 이제 토요타 프리우스 브레이크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많은 리콜 떨어지다가 진짜 된통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개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 이렇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100만 대 맞든 50만 대 맞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어쩌다 터지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 아까 인산철을 얘기했는데 인산철은 참 요즘 이래나 저래나 저는 그만하고 싶은데 뉴스에는 헤드라인을 계속 차지합니다. 테슬라 모델 3 이거 인산철 쓰죠. 스탠다드 레인지 SR은 이제 텍스 크레딧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이걸 받아갈 사람들한테 이걸 연락을 좀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이게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이제 $7,500를 받지 못합니다. 제일 저렴한 모델은 이제 4월 달부터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빨리 받으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게리 블랙은 이게 타격이 안 클 거다라는 거죠. 전 아닌데 이게 타격은 안 클 거 같은 데는 동의하는데 모델 3를 별로 안 판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를. 근데 미국에서 21%나 좀 차지하는 거면 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리고 텍스 크레딧을 주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최대 15,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물론 소득이 걸려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말 15,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볼륨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물론 오버롤 글로벌리 9%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타격이 적을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적으로 적다라는 거지 판매량은 무시 못합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여기 밑에 바로 나오듯이 개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그나마 좀 팔고 있는 거죠. 리스하면은 그거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서는 이거를 리스 차량으로 돌리면서 진짜 빨리 제한적 자율주행을 통해서 택시 플릿을 리스로 이걸 대량으로 돌리던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산 배터리 실제 미국에서 파나소닉과 합작해서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예전같이 그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대략적으로 지금 테슬라는 한 절반 정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물 첫 번째 기준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을 써도 되는데 미국에서 제조해야 되고 미국과 미국 페어 트레이드 하는 데서 다 채워 넣어서 최소 40%를 맞춰야지 이제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충분히 보조금을 할 수 있는데 인산철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가격을 깎는 거 아니냐. 좀 가격을 깎아서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리스하면 중국산을 쓰더라도 다 받죠. 어떤 카드를 취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테슬라는 카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지 모델 3 저렴한 모델의 볼륨이 이 정도면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을 취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약간의 이런 광고성이지 않을까. 좀 밀어내기성도 있지만 이런 다각도로 어느 것 하나 주도적인 영향이라기보단 이게 복합적으로 요렇게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근데 큰 타격은 그렇게 큰 타격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참 궁금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실 가격을 좀 깎고 그냥 갔죠. 예전이라면은. 그래서 결국 국내 물가만 상승시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중국산을 막으려고 온갖 배려를 쳤지만 중국 친구들이 계속 싸게 들어와서 결국 그 이점이 나는데 이 보조금이 적진 않아서 저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대응하는 법이 4월달 됐을 때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테슬라 특성상 4월 되자마자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근데 재고량이 달려있겠죠. 보통 한두 달은 지켜보다가 확 뭔가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